비대위냐 조기전대냐 오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통합당 지도체제 개편 방향 전화 설문을 통해 결정할 방침. 낙선자 포함 14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심재철 대행은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결정하겠다. 오늘 오전 최고위를 열어서 결과를 발표키로 했습니다. 1.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 2. 현행 유지 후 조기 전당대. 3. 기타 의견. 당 중진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한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현재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심재철 대행의 대화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청년분님들하고 당선자분들 의견 수렴을 다 같이 하실 건가요, 그러면? 당선자 뺄까? 아니, 당선자만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줘봐요. 같이. 그러면 낙선자 빼고 일부에서 마찬가지. 일부에서 어느 누가? 조경태 낙선자는 빼고 지금 국회의원 누군데? 네, 그렇죠. 전체 다 수렴했어요. 장수환님 왜 이렇게 날카로운 거예요? 지금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라는 건 짜증 섞인 표현 같은데 저도 지금 휴민트 정보가 마비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막 논의하고 있대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어서 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무응답입니다. 저 휴민트 정보가 지금 마비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기 전대로 가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안 맞습니다. 안 맞죠? 그리고 비대위로 간다라는 체제는 내년 2월 달까지 비대위가 존속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어제까지는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인터뷰 나온 것을 보니까 조기 전대를 전제로 한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과 권한이 보장된 비대위원장이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곧 아마 우리 방송이 끝나면 발표될 것 같은데 저런 식의 지도체제를 저런 한 표라도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향후에 상당한 더 문제가 날 것 같아요. 저런 문제는요. 당선자, 낙선자 다 모아놓고 끝장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모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모두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정된 사항 뒷받침합시다라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야지 저렇게 전화 설문으로 하면요. 이제 반대한 쪽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반대 의견을 더 강하게 낼 거기 때문에 당내 분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어기구 당선인이 유권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어기구 당선인이 뭐라고 유권자에게 문자를 했길래 이렇게 큰 논란이 되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한 유권자가 단체 이 문자방을 포함해서 어기구 민주당 당선인에게 문자를 보낸 건데 지금 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발 어기구 당선인님께서 70%로 가달라라는 부탁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기구 당선인으로 보이는 번호가 같으니까요. 전화번호가. 당신이 대통령 하시죠? 라고 답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된 어기구 의원님이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라고 유권자도 톤이 올라가죠. 그러자 또 다른 대화도 나오는데요. X자식이네. 유권자가 유권자 다 와야지. 유권자도 일이나 똑바로 해. 어디서 유권자한테 반말에 협박질이야. 당선됐다고 막 나가네 찌찌찌 라고 하니까 어기구 당선인은 욕을 합니다. X자식이네. 유권자가 유권자 다 와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경대 의원님, 이거 어기구 당선인의 문자 맞죠? 아직 파악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번호가 같은 어기구 당선인의 번호 맞습니까? 번호는 맞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어기구 당선인이 보냈다 안 보냈다와 관련돼서 파악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파악 중이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저거 문자를 어제 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놀랬죠. 저래선 안 되죠.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국회의원이고 또 뭐 지역의원, 지방의원이고 떠나서 저래서는 안 되죠. 유권자를 향해서. 네, 좀 면밀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죄송하다면 정말로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있다면은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까지 어기구 당선인 본인의 어떤 해명이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해당 입장이 나오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소속의 횡성군 의장이 술자리 도중에 시비가 붙어서 술병으로 폭행하는 일도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민주당 소속의 병기석 횡성군 의장이 술자리 도중 시비 붙어서 퇴직 공무원 A씨를 술병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이 얻어맞은 당사자는 머리를 30바늘 이상 꿰매는 등 현재 병원 치료 중이고요. 논란이 커지자 병기석 횡성군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사과됐는데요. 사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의사로서 난 죄송하고 그분들에게 송구스럽 제 부채지 뭐 다른 얘기 해보고 싶지도 않고 죄송할 뿐이에요. 술에 취한 것 같죠? 그때 폭행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예. 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 보면 그 집권 여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풀어진 거죠. 선거 과정 중이라면 뭐 저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런 건이 한 건이 더 있었어요. 광주 동남을의 민주당 당선자인 이병훈 당선자가 광주 일자리 이런 정책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 3시에 약속 있으니까 나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광주 일자리형 얘기만 해라. 그리고 나 IQ 3자리니까 나 알아들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그것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간담회장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병훈 당선자가 사과까지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경선회라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이번에 여당이 정말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초의회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오만한 여당 이렇게 프레임 짜려고 하는 것은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규월 의원 아시죠? 스트릿바 논란이 있었던 의원이고 예천군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럼 예천 군수 얼마 전에 코로나19인데 생일잔치 했습니다. 예천군 의회 다 아실 겁니다. 예천군 의회 의원들 가이드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게 좀 시기가 전시기라고 해서 이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좀 이것도 논란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 거대한 민주당이 됐다. 이래서 지금 기초의회까지 잡고 오만하다라는 프레임은 이거 좀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제가 좀 반론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확대 해석을 한다라는 측면을 이제 강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지방 권력도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그렇게 장악을 할 수 없는 정치적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압승을 해버렸어요. 기억나시죠? 미국하고 싱가포르 이렇게 정상회담하면서 뭐 TK 지역도 민주당 당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횡성군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이번 180석은 똑같이 집권당에서 책임져야 될 세력으로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냐면 이게 뭐 다 큰 사람들 또 정치인들이 오죽도 자기 개성이 강합니까? 잘해 주십시오라고 갖고는 안 됩니다. 저는 당 안에다가 정말 클린 정치를 위해서 막말을 하거나 혹은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일벌백계 한다라는 아주 정말 그 서리빨이 서리는 그런 그 기구를 가동을 해도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힘이 세지면 느슨해지기 마련인데 정치한 사람들은 잘하시지만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야기 잘 나왔어요. 집권당에서는 다른 큰 일도 해야 되지만 이런 정치 클린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건 오게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예.